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총 이제 10번째 마지막이죠. 천간에서 이제 그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계수입니다. 계수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갑으로 가잖아요. 이제 갑목은 이렇게 형상 자체가 이게 씨앗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의미를 하죠. 뭐 종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생 초목은 을목이지만 이 갑목은 이제 큰 나무에도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씨앗으로도 이제 그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수가 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씨앗을 이제 잉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개 다음에 이제 갑목이기 때문에 이 갑을 뱃속에 어머니가 이제 그 아기를 잉태하듯이 그렇게 잉태를 한 그러한 그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포용력이 또 있겠지만 굉장히 좀 드러내놓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외성적인 성격보다도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임신한 어떤 그런 산모가 굉장히 막 그 활동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되지는 않죠. 굉장히 자기 몸을 좀 조심하고 행동에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이제 그러한 그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런 갑목을 잉태한 그러한 그 형상을 이제 계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계수가 이제 삼명통해에서는 이제 그 십간 그 분배 지지해가지고 이제 십간을 그 천간에 그 분배를 했죠. 거기에 이제 그 봄비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삼명통해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뭐 계수는 이제 비를 의미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 흐르는 시냇물, 뭐 큰 뭐 강물은 이제 임수인 거고. 뭐 졸졸졸졸 흐르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냇물, 뭐 이제 계곡에서 조금씩 나오는 어떤 그런 물들인데 그러한 물들이 이제 결국은 그 물이 이제 흐르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들판도 갔다가 뭐 산에도 있다가 또 냇가로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많은 그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수가 그 자기 자신을 많이 변화도 시키지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그 계수 일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아주 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렇게 말이 없을까 왜 내성적이지 무슨 뭐 다른 고민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말수가 좀 적습니다. 그게 계수 일간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계수가 이제 그러한 성격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사회성도 약간 떨어질 수가 있긴 하지만 묵묵하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 생활에서 이 계수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열심히 일 잘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 일간이 이렇게 이제 변화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또 변화에 어떤 민감하지만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가 이제 뭐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비고 이제 뭐 그런 건데 천간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지상 대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죠. 병화하고 계수입니다. 병화하고 계수는 땅에 붙어 있지 않죠. 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하늘에 있지만 뭐 흐르는 물도 됩니다. 뭐 이게 뭐 포괄적인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계수의 어떤 의미는 촉촉한 어떤 대지를 촉촉하게 이렇게 그 적셔주고 만물이 소생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자양분의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뭐 감목이나 을목은 사실 개수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 자체도 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이 개수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 감목이라고 하는 어떤 다음 세대를 와서 품어서 잘 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자양분, 그리고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수가 이제 음간이잖아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신금, 개수 이렇게 있는데 이 을정, 기신계 이 음간 중에서도 이 개수는 유독 굉장히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쪽에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을 좀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개수의 그 특징을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수가 이제 개 일간이 총 6개가 있죠. 개묘, 그 다음에 개사, 개미, 그 다음에 개유, 개해, 개축. 총 6개이죠. 총 60개의 그 갑자 중에 이 개수를 일간으로 갖고 있는 건 총 6개니까 60갑자 중에 이제 10%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개축 전부 다 음적 속성이 좀 강하죠. 강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이 개사하고 개묘, 임수하고 개수는 이제 천을귀인이 이제 묘하고 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천을귀인에 이제 해당됩니다. 천을귀인. 그래서 천을귀인에 이제 해당되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신살이죠. 그래서 이 개묘, 개사 다 이제 나름대로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그러한 일간이기 때문에 어떤 천우신조에 도움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묘일주 이제 지지에 이제 식신상관을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죠. 명랑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개사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지장간에 이제 정관과 정제를 깔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식욕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직장, 그리고 그런 직업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돈을 버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많죠. 개사일주는. 개사일주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점잖습니다. 양반입니다. 양반. 그리고 개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미토 안에 이제 기토가 있는데, 기토는 또 미토에 이제 관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전형적인 어떤 직장인, 전형적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게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학업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개유일주는 그리고 요 지지 안에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게 유금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물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인, 그다음에 철학자 이런 쪽 계통도 많이 있습니다. 개해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건 개는 이제 시위운성상 왕지에 들어가서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직장인으로 치면 진짜 직장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해일주는 만약에 직장인을 뽑는다 그러면 개일주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잘하는 어떤 그런 일주가 개일주이죠. 개축일주인데 이건 이제 관대지를 깔고 있어서 개축일주도 전형적인 공무원들 아니면 직장인들 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일간이 개일주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성실하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변화에 어떤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제 일간 희기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오늘 개인데, 이게 이제
그 희하고 기,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중간 정도로 이제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간 희기론이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뭐 그 오늘은 이제 개수일간인데, 개수하고 다른 천간, 가불병정무기경신임의 다른 천간과의 관계에서 개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좋은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뭐 안 좋은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뭐 그 전체적인 사주를 다 보는 어떤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로 보느냐를 해서 이제 일간 희기론입니다. 개수라고 하는 일간이 가불병정무에 다 대입해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적천수의 어떤 그 진가론하고 비슷합니다. 진신론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진신이라는 거는 뭐 참진자를 써서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 일간이 도움이 되는 천간을 따져서 정말 좋은 천간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신하고 기신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제 다 천간을 대입하면 이제 간목하고 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목하고 을목, 개수가 간목을 본다는 거는 이제 어떤 시냇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하고 이 간목과 을목, 간목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다년생 큰 나무고, 이제 을목은 1년생 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과의 관계를 서로 간에, 특히 이제 간목과 을목은 개수가 없이는 존재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이 물이 공급되지 않는 식물은 존재가 안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갑을목은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개수도 간목과 을목을 본다 그러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개수가 쓰임새가 이제 이쪽으로 계통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희색을 하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생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간목과 을목이 이거는 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하고 을목은 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뭐 개수가 갑목, 을목 보면 안 그래도 개수 일간이 좀 성실하고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식신상관이 오니까 이제 굉장히 좀 더 이러한 어떤 개수의 좋은 기운이 좀 더 나타나겠죠. 말도 좀, 언변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개수가 이제 병화를 본다. 그러니까 병화가 이제 그 개수를 보면,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수는 이제 하늘에서 내린 비니까,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흑운 차일, 그래서 그 태양을 까만 구름이 가리는 격이다 해서 흑운 차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좋게 보지는 않죠.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이제 정제잖아요. 정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만 뭐 조그마한 어떤 신의 물도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에, 어떤 물에서 태양이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주 원국을 좀 봐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거 병화 정도는 한 세모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정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정화는 이제 뭐 모닥불, 그 다음에 뭐 등촉화, 촉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이 불을 꺼뜨리는 거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수가 정화의 어떤 그 뭐 모닥불을 본다 그러면 이 불을 꺼뜨릴 뿐더러 정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죠. 크게. 그리고 뭐 조그맣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뭐 등촉화하게 큰 의미가 이제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편제가 되지만 어떤 재적인 어떤 성취는 가능하겠지만, 재적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연들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화는 이제 기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토하고 이제 기토를 보시게 되면, 무토는 이제 뭐 큰 바위 이제 그리고 큰 산 이런 거죠. 기토는 이제 뭐 굉장히 기름진 땅, 그다음에 이제 정답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마찬가지로 이 개수는 무토나 기토를 갖다가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죠.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큰 산에 그 많은 초목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는 개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입장인 거고, 그러한 이 무토나 기토의 개수라고 하는 그 천간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희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 기토. 이게 이제 정관하고 정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사주 원국을 잘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토, 기토가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온전하게 잘 버티고 떠 있으면 아주 전형적인 어떤 직장인의 어떤 그런 그 사주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뭐 간목이나 을목이 이제 이렇게 와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극을 한다 그러면 또 양상이 좀 틀려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개수 입장, 오늘 일간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갖다 보는 거니까 개수 일간에서 봤을 때 무토와 기토는 관성으로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금하고 신금이죠. 경금하고 신금인데 이 경금은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물론 이게 인성으로서 뭐 학업도 되고 명예도 되고 이제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금하고 신금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수가 서로 간에 어떤 그 상생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사주 원국의 어떤 전체적인 형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잘 갖춰지고 지지에서 통혼이 되고 한다 그러면 인성의 어떤 좋은 기운이 이제 발현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지지 통분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간에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인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수 입장에서 경신금, 그러니까 뭐 보석금이나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또 무쇠덩어리 이 정도는 뭐 한 전체적인 사주 원국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이거는 세모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는데요. 임수는 요거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수가 이제 지지에 만약에 뭐 임자라고 이렇게 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수기운이 엄청 강한 거죠. 수기운이 엄청 강한데 또다시 이런 커다란 어떤 임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뭐 개수는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그 시냇물이고 이 임수는 그냥 큰 강물인데 그게 이제 확 덮쳐서 오히려 여기에 묻혀버려가지고 개수가 거꾸로 임수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세모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수비에 너무 강해지면 거꾸로 이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존재감이 없어지겠겠죠. 개수가 되겠는데요. 이제 개수가 되면 개수에 또 개수가 온다 그러면 비가 막 내리는데 또 이제 비가 한 번 더 이제 막 더 오는 어떤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좀 꺼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뭐 오는 정도에서 또 한 번 온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 개수의 어떤 속성이 좀 강해지는 건데 이 강해지는 속성이 어떤 장점이 강해지는 것보다는 단점이 좀 더 드러나는 그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볼 때 기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개수를 봤는데요. 아무튼 뭐 일간 희기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하게 사주 명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잘 공부하시면 사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간 희기론의 이 희, 그러니까 진신이죠. 희에 속하는 요거는 지지에 통근을 해야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작용을 하는 것이지 지지에 통근하지 않고 있는 진신은 좀 무력합니다. 작용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